네, 안녕하세요. 빛나라 수집입니다. 오늘은 아이들이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특히 어린 아이들일수록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, 내 감정이 어떤지, 내가 얼마나 화가 나 있고, 뭐 얼마나 슬프고, 얼마나 침울한지, 또 얼마나 기쁜지 이런 것들을 잘 표현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. 특히 부모님들도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떤가, 어떤 마음 상태인가 이렇게 궁금할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간단하게 서로 아이들 수준에서 소통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. 사실은 아주 간단한데요. 제가 이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이유가 제가 아이들하고 뭐 캠핑도 다녀보고 등산도 다녀보면 꼭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등산할 때 이제 출발했잖아요. 그러면 이제 그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또는 이제 목표 지점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남았는지 많이 물어봅니다. 특히 캠핑을 할 때도 보면은 뭐 언제 집에 가?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뭐 언제 뭐 해? 언제 뭐 불멍해? 언제 밥 먹어? 이런 거 물어볼 때 참 시간적으로 예약해주면 가장 간단한데 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개념들이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처음에 약간 훈련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 방법을 쓰시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처음 활용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제 등산을 가잖아요. 제가 아이가 7살 때 이제 초등학교 입학 기념으로 이제 지리산에 이제 올라가서 장토목에서 2박 3일 동안 이렇게 머물렀었는데요. 그때 이제 산청에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. 올라갈 때 아이들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. 목표 지점까지 얼마나 남았는지. 사실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등산로 곳곳에 뭐 이정표도 있고 몇 킬로 남았다 이런 표시도 있고 그리고 이제 휴대폰 앱 같은 거 보면 뭐 몇 시간 남았다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아이들은 이제 그런 개념들이 잘 없다 보니까 좀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.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숫자 정도는 알고 있는 정도에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출발 지점에서 이제 목표 지점까지 이제 거리를 이제 10개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뭐 10개 중에서 1개 왔어. 그리고 10개 중에서 뭐 5개 왔어. 10개 중에서 8개 왔어. 이제 10개 중에서 1개 남았어.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확실히 아이들이 조금 그 잘 이해도 하고 그것도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 판단도 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응용이 가능하거든요. 근데 아이들은 되게 심리적이다 보니까 이제 그 도착 시점을 물어보는 빈도가 점점 잦아지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말할 수 있는 게 10가지밖에 되질 않잖아요. 이제 그럴 때는 이걸 이제 100으로 나누는 겁니다. 그래서 출발 지점부터 처음에는 이제 뭐 좋으니까 그렇게 흐흐흐 가다가 나중에 좀 올라가다 보면 힘들잖아요. 그러면 이제 좀 올라가기도 싫고 좀 쉬고 싶고 그다음에 뭐 다른 것도 하고 싶고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. 이제 그럴 때 이제 좀 의지를 보돋우는 의미에서 이제 이걸 100개로 나누면 좀 더 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많아지고 그리고 그 잦은 빈도에 대해서 대응해 줄 수 있는 답변의 양도 많아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저희가 뭐 10개 중에서 3개 왔어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100개로 나누어서 이제 100개 중에서 12개 왔어 뭐 100개 중에서 15개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말해주는 시간도 많아지고 특히 이제 이렇게 좀 아이가 좀 많이 힘들다 싶으면은 좀 더 많이 점프를 해주는 거예요. 지금 12개 왔어 해서 갑자기 25개 왔어 이러면은 아이가 스스로 느끼기에도 12개에서 25개? 생각보다 또 많이 왔네 하면서 또 기분 좋게 올라가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활용해 보니까 애들도 잘 이해하고 또 저도 뭔가 말할 거리가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틈에 또 올라가고 그러면서 또 시간을 약간 좀 지연하면서 등산도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이걸 또 활용해 보니까 이거를 아이들을 감정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더라고요.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좀 슬픈 일이 있습니다. 자기가 하고 싶은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거나 이러면 뭐 울거나 그냥 떼쓰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아이들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. 너 지금 10개 중에서 몇 개만큼 슬퍼? 하면은 아이들도 숫자 개념은 알고 있으니까 뭐 10개 중에서 5개만큼 슬퍼? 또 진짜 슬플 때는 10개 중에서 10개만큼 슬퍼?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어쩔 때는 자기 감정이 이 컨트롤 안 될 때는 뭐 10개 중에서 뭐 20개만큼 슬퍼 이런 식으로 좀 오버해서 말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렇게 자기의 감정, 자기 아날로그 감정, 측정할 수 없는 그런 수치에 대해서 측정하는 습관을 들이면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나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아이들도 어리지만 그런 것들은 잘 판단을 하거든요. 그게 이제 기준이 되는 겁니다. 뭐 어떤 아이들은 이제 감정의 기준이 되게 낮을 수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되게 높을 수가 있잖아요. 조그만한 슬픔에도 10개 중에서 8개, 9개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많이 슬픈데도 뭐 한 두 개에서 시작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 그 변화의 트렌드만 따라간다면은 우리 아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슬픔인가 어느 정도의 기쁨인가 뭐 어떤 상태인지를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 이 방법을 활용해서
이제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좀 더 알아가고 좀 더 객관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, 여러 가지로 좋은 측면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소개를 드려봅니다. 사실 이제 근대에 와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교육적인 방법들이 많지만 자기 스스로를 알아가는 뭐 메타인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해지고 있잖아요. 사실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데 이 메타인지라는 부분도 제가 활용하고 있는 이 방법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하는데, 미래 사회에서는 단순히 많은 지식을 아는 것보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정확히 예측하는 그런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. 그런 부분들은 자신이 행복하게 살아가는데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, 미래를 살아가는 든든한 그 도구를 하나 마련해 주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제가 지난 학기에 그 소크라테스 강독 수업을 들으면서도 그 소크라테스가 했던 그 너 자신을 알라, 나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그런 비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, 그리고 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,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이런 것들을 객관화하고 잘 이해하는 방법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을 어렸을 때부터 잘 연습한다면 이제 어른이 되어서도 이런 능력들이 점점 향상이 돼서 좀 더 힘든 상황일 때 스스로를 잘 보듬고 아끼고, 그리고 나를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특히 이런 메타인지 부분은 5세에서 7세 사이에 이제 발달을 하기 시작해서 이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. 제가 보니까 한 유아기 시절부터 좀 자신이 제대로 측정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이런 수치적인 부분으로 객관화하는 연습을 한다면 좀 더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. 특히 부모님들이 되게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아요. 우리 애들은 왜 이래? 뭐 지금 어떤 상태일까? 이렇게 궁금해 하잖아요. 그럴 때 적인 개념을 통해서 또 소통도 많이 해보시고 대화도 많이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평소에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많이 활용하는 방법 하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 방법은 뭐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뭐 밥 먹을 때 돼서 뭐 배가 얼마큼 고파, 10개 중에서 몇 개 정도 고파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다양한 방법에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아이들의 성향에 맞게 잘 활용해 보시면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을 많이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항상 행복하시고요.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